장동혁은 오지 않았으면 지금 국민의힘 공천파동 이어지는 가운데 어제 말씀드렸죠. 빨간색 기피 현상에 이어서 장동혁 대표 기피 현상까지 나온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요. 장동혁 대표 와봐야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오지 않으면 우리끼리 알아서 할 테니까 오지 말아라.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네.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수도권에는 예수님이 나오셔도 안 될 판이에요. 네. 서울의 모든 지역에는 장동혁 대표가 오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저 또한 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와서 도움이 되는 선거 지역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네. 예전 같으면 당대표를 서로 와달라. 우리 지역구에 좀 와달라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당의 얼굴이기 때문이고 간판이기 때문인데 선거 때 제일 앞장서잖아요. 그런데 정작 오지 말라고 하고 빠지라고 하는 것은 현재 국민의힘의 주소를 정확히 반영한 것 같네요. 그러자 이제 정치권 안팎에서는 지난 2018년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한 달 전이었죠. 2018년 지방선거 홍준표 어게인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당시 그 남북 정상회담 분위기 속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연일 막말, 강성 발언 논란 때문에 후보들이 사상 유례없는 대표 유세 보이콧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정작 이에 대해서 이제 홍준표 전 시장은 그때와 상황이 엄연히 다르다, 불쾌한 반응을 내놓은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때는 지더라도 명분을 갖자는 자신의 주장을 막말로 몰아붙인 당내 다른 사람들이 오판한 거지만 지금은 전륜을 요구하는 바른 판단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거부하고 있다.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그때 홍준표와 지금의 장동혁은 다르다. 그때 자신이 맞았고 지금은 장동혁 대표가 틀리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떤 충격적인, 사실 대구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여론조사 결과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당 대표에 대한 비토 내지는 불만들이 굉장히 많이 터져 나오고 있죠. 네, 제발 장동혁 풀이하자라는 것이 이제 국민의힘 후보들과 의원들의 요구인 것 같습니다. 오지 마라 장동혁이거든요, 지금. 공천 파동이 너무 심해지니까 그냥 하얀 옷을 입는 것에 더해서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오지 마십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배현진 의원이 이야기했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수도권에는 예수님이 나오셔도 안 될 판이에요. 서울의 모든 지역에는 장동혁 대표가 오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저 또한 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와서 도움이 되는 선거 지역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네. 와서 도움되는 선거 지역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당대표가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 진짜 자괴감이 좀 많이 느껴질 것 같기는 한데 장동혁 대표는 그래서 어디 안 가요? 도움 안 돼서? 네, 갈 데가 지역 있어야죠. 일정이 실제로 없었다고 3월 말에 지역 행사가 0건이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불러줘야 가는 거지 나 혼자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사태를 만든 또 하나의 그 당사자인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아니 지금 이번 공천은 흔들린 것이 아니라 일부러 흔든 것이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조용하게 가려면 현역과 기득권 그대로 두면 되지만 그렇게 하면 정치는 바뀌지 않는다. 이 공천 지금 잘 가고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한 번 더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많이 바뀌긴 바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국힘의 공천 상황을 보면 무능과 탐욕이 결합하면 어떤 결과가 나온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무능 플러스 탐욕. 네. 네. 그러니까 무능한데 욕심은 많아. 이러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공천이. 그러니까 이재현 위원장은 거의 정신승리 수준의 얘기만 혼잣말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누가 봐도 지금 안 그래도 힘들었던 선거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어요. 지금 수도권의 경기도의 웬만한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광역의원 후보를 못 구해요. 후보가 없어요. 그래서 당협위원장들이 정말 아무나 붙잡고 제발 출마해달라고 지금 사정하고 있는 곳이 꽤 많아요. 왜냐면 광역의원은 한 명만 뽑히니까. 네. 그리고 지금 광역의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향 지원해서 기초의원 가번 받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냥 쉬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아니 가번은 당선될 수 있으니까. 그거를 그래서 아예 막았어요. 제도로. 제대로 막았어요? 네, 하향 지원을 안 받는 걸로. 하도 하향 지원자만 많아지고. 많아지니까. 상향 지원은 오케이. 근데 하향 지원은 안 돼. 근데 지금 소선거구제로 치러지는 광역시도 의원은 경기도만 해도 빈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그만큼 지금 국민의힘 선거 상황 자체가 어렵고 이정현 위원장이 들어와 가지고 더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고
근데 이분은 약간 다른 세상에 사는 분 같아요. 다른 차원에. 그러니까 본인은 일부러 저렇게 했다. 일부러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일부러를 100명 중에 한 10명쯤은 그래도 깊은 뜻이 있다라고 공감을 해줘야 그게 전략이잖아요. 네. 근데 100명 중에 두세 명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무슨 저기 뭘 어쩌자는 건지.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대구 이 여론조사 결과 영남일보 놀랍잖아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데 네네. 김부겸 총리가 좀 약체 후보들하고 붙어서는 이긴다. 뭐 그런 결과는 나올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고 모두를 이긴다. 게다가 컷오프된 두 사람 정도만 그나마 좀 해볼 만하고 나머지는 하나만하다라는 게 이 선거 결과, 좀 여론조사 결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저거 뒤집을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엔 뒤집을 생각도 없고 공천 결과를 네. 이 뒤집을 수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물론 이제 실제 투표 들어가면 또 이 수치는 그럴 또 수 있어요. 좀 좁혀질 거예요. 네, 그렇겠죠. 그러나 이미 저건 상당한 이상규리를 보여주는 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디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시더만요. 네. 16개인데 광역단체가 15대 1이다. 일은 어디예요? 경북 하나. 경북. 네. 경북. 그러니까 그렇게 선거 경험 많은 분도 네. 그렇게 얘기할 만큼 국민의힘의 선거 상황이 거의 절망적인 상황인 거죠. 15대 1.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그래도 한때 몸 담았던 네. 예, 애정이 있어요. 예. 있으시잖아요. 빨리 예. 조언해 주세요. 애증이 있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뭐 아, 그래요? 그 국민의 힘이기 때문에 애정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보수 보수. 정당이 네. 살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 되면은 진짜 어떤 대안을 상상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도 15대 1이 될 것이다까지만 얘기하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비책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하시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일단 저는 오히려 선거 후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좀비처럼 이 사람들이 살아남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요새도 좀비 영화가 그렇게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정신승리 말씀을 하실 때 어떤 장면이 떠올랐느냐면 이것도 좀 뜬금없는 장면이긴 한데 박원석 의원님이 혹시 기억나실라나? 2012년에 그러니까 의정활동하기 직전일 거예요. 그 FTA를 이제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되는데 반대를 하겠다고 민노당의 모 의원이 체류탄을 가방에다가 들고 들어온 거예요. 김선동 전 의원. 저는 네. 이름은 안 김선동. 밝혔어요. 들어왔는데 세상이 다 아는 얘기인데. 맞아요. 체류탄을 이제 투사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저벅저벅 이제 의장석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체류탄을 상대를 향해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자기 머리에다가 뒤집어 써가지고 아주 본인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네. 그 장면이 왜 떠올랐느냐. 전기 충격기를 자기 이마에다 지금 들이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라는 거지.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전기 충격기로 뭘 한다 그랬었잖아요. 네. 아무튼 그래서 지금 오히려 네. 이런 상황이 되면은 아, 제가 볼 때는 이 후에 네. 어, 선거 이후도 걱정이다. 아니야 이후를 걱정해야지 지금은 이거는 뭐 어차피 끝난 거의 선거다 없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지금 보면 그래요. 볼 게 네, 네,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민주당에서 지금 이제 ABC 나오면서 균열이 보이기는 하는데 오히려 그거는 국민의힘의 이런 상황에 대한 반작용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 있다라는 그래서 이 국민의힘이- 정도 싸워도 된다라고 생각을 국힘이 하는 워낙 지금 상황이 그런 이 모양이니. 상황인 것 같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후에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조성돼야 되느냐를 우리가 고민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네. 이정현 공간 전기 충격기가 아니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정현 위원장으로 인해서 국민의힘이 전기 감전사를 당하게 생긴 거죠. 이정현 위원장이 아니면 좀 낫을까요? 요거보다는 조금 나을 수 있겠죠.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무능 플러스 탐욕의 결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덜 무능하던지 네. 덜 욕심을 부려도 이거보단 낫죠. 지금 근데 완전 무능한데 최악이구나. 욕심은 많아. 네.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뭐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건데 네. 나름대로 그래도 계획은 있더라고요. 무슨 계획이에요? 계획은 있어요. 그러니까 후보들의 나이를 어떻게든 낮추고 줄여. 아. 줄이고 경제하고 엮어.
예. 그래서 경제인 출신으로 후보를 내면서 연령대를 낮춘다. 이게 이제 작전 같아요. 조금 혁신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네. 네. 근데 아무도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않아. 기본적으로 그래서 서울시장도 추가 공천에 박수민 의원 집어넣은 거고, 충북의 김수민 전 의원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난 거고, 뭐 대구의 최은석 의원 얘기도 나오는 건데, 누군지 잘 모르는 분들이 문제가 자기 선거구에서 네. 인지도 3%가 안 나올 것 같은 사람만 다 찍어서 만들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으니, 그러니까 네. 무능 플러스 탐욕이죠. 네. 되게 큰 착각인 게 총선 공천이면 그런 식의 뭐 세대 교체 내지는 이제 경제를 아는 전문가 이런 게 하나의 컨셉트가 될 수 있어요. 총선에서는. 네네. 근데 지방선거는 총선과는 완전히 다른 선거. 성격이 다르군요. 완전히 다른 선거고 해당 지역의 유권자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네. 해당 지역의 선거 정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대구에서 무슨 경제를 아는 세대교체 이런 거 하나도 안 먹히는 얘기고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그러니까 저분이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장동혁 대표는 그럼 왜 가만히 있냐. 저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장동혁 대표는 본인 머릿속에 이번 지방선거 공천에 관한 어떤 컨셉 같은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어떤 목적은 뚜렷하게 있었던 거지. 이를테면 계속 전륜하라고 쓴소리하는 조호영 같은 사람은 안 돼. 그다음에 본인한테 장래의 경쟁자가 될 수 있고 협조적이기도 하는 오세훈도 안 돼. 뭐 박형준도 안 돼. 이렇게 몇 가지 엑스표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죠. 네. 아니면 어떻게 당대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러게 장 대표가 요즘 아예 안 보이고 있는데 네. 지금 뭐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 완고한 거죠? 확고한 네. 거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오전에 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결과를 기다릴 것 같고, 한때 그 무소속 출마 가능성에 대한 보도가 있었는데 그건 본인이 강하게 부인을 했다고 네. 하고요. 그다음에 플러스 그럼 주호영 그 의원은 나가겠다는 의지가 지금 굉장히 강한 거잖아요.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 될 테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본인의 지역구가 빌 텐데 그 자리에 그러면 이제 한동훈 그 전 대표가 나갈 것 같다. 지금 부산에서 대구로 방향을 튼 것 같다. 그래서 주한 연대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네. 둘 다 주한 애매하게 연태설. 부인하고 있고 별로 도와주려는 의지는 없어 보이는데. 저는 실현 가능성 낮다고 생각해요. 주호영 한동훈. 예. 네. 기본적으로 무소속 출마의 가능성이 매우 낮고, 그래서 결국에 그렇게 되면 가처분이 인용되더라도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만에 하나 거기 경선에서 승리해서 국민의힘 후보로 대구시장 출마하면서 무소속 국회의원 후보하고 연대한다? 그럼 있을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그건 안 돼요. 그 선거법 때문에도 안 돼. 그거는. 네. 그리고 주호영 의원은 정말로 무소속으로 출마할 의지가 있다면 가처분 신청 안 해야죠. 그렇겠죠. 네. 안 하는 게 맞죠. 그게 결과 나오려면 적어도 1, 2주일 이상은 걸리는데 그때까지는 당적을 유지하다가 가처분 인용되면 경선 참여고 가처분 기각되면 동력이 꺾이는데 그때 가서 무소속 출마한다? 그때 가서 국힘이 또 이상한 아주 이상한 무슨 빅 이벤트를 벌이면 그걸 명분으로 해서 무소속 출마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못한다고 봐야죠. 아니 근데 저는 그냥 해보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조금 시간을 벌고 여론의 추이, 그러니까 민심의 추이. 가처분이 그냥 하는 것 같지는 않단. 아니 가처분도 그렇고 네.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흘리는 것도 네. 그냥 해보는 얘기는 아니고 시간을 좀 벌어놓고 여론과 민심의 추이를 살피는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저 공천에 대해서 대구 민심이 안 좋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거론된 나머지 후보들에 대해서 이번 이제 영남일보 저 여론조사 결과에서 봤듯이 지지가 굉장히 낮고, 근데 이대로 굳어져 간다. 주호영이 무소속으로라도 출마해서 네. 선거판을 바꿔야 된다 이런 여론이 나오면 출마할 수도 있다고 봐요. 다만 이제 그런 여론이 나오기까지는 이제 본인이 상당한 그 확신을 얻어야 되는데 네. 아직 거기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상황을 좀 살피겠다. 요게 가처분 신청의 뜻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분이 판사 출신이잖아요. 공천 가처분은 받아들여진 적이 대한민국 역사에서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걸 모르지 않아요. 네. 아는데 왜 저걸 내놨을까? 저는 시간을 벌면서 추이를 보겠다. 이 판단이 아닌가 싶어요.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주호영 의원이라면
지금 이 사태가 자신을 얼마나 코너에 몰고 있는지 모를 리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은 당에서 당 지도부가 좋든 싫든 간에 주호영 의원을 달래는 그런 일련의 정치적 수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대표가 만나가지고 뭐 나름대로 그 소위 유감의 표명을 어떤 식으로든 한다든지 지금 이렇게 명예를 지켜주면서 출구를 찾도록 당권파들이 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솔직히 주호영 의원이 나가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안 나갈 수가 없는 상황으로 떠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할당이라도 얘기해야 한다.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론의 추이를 일단 본다 그랬는데 제가 볼 때 지금 그 대구의 의원들이 김부겸 전 총리하고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서 이 정도의 그 지지를 얻는다라는 거는 이미 대구 시민들은 기존의 정치인들에 대한 피로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표차라는 것도 사실은 뭐 거의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주호영 의원으로서는 제가 볼 때 지금 본인이 그래도 채통을 지키면서 탈당하지 않고 누가 후보가 됐든 그 후보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입지를 만들어주는 게 당 지도부가 할 일인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더 문제라는 네. 거고요. 지금 이 여론조사에 보면 무응답층이 있어요. 2자리가 넘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김부겸 전 총리의 수치가 높게 나왔지만 만약에 지금 우리가 아직 안 겪어서 그렇지 대구시장을 뺏겼다? 이건 당장 당하면 이거 엄청난 쇼크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지금 잘못했는데 공관위원장이 잘못했다 하고 사력을 다해서 이걸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되면 네. 제발 이렇게 할 거면은 지방선거 끝나고 좀비처럼 다시 다니지는 말라라고 그 얘기는 하고 싶은 거죠. 네. 지금 대구만이 문제가 아니라 충북도 하나만 더 전하면 네. 사실 대구가 근데 김부겸 그 전 총리가 나가겠다고는 했으나 이길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아요. 김부겸 본인도 왜냐면 너무 많이 선거를 여기서 치러봤고 결과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거를 특히 그럼요. 측근들이 알아서 끝까지 말렸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김부겸 총리가 오늘 총리가 오늘 정청래 대표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뭔가 단판을 짓고 오려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뭐라도 받아와야 내가 이거 출마를 했을 때 의미가 있지. 그냥 나 나가라고 등 떠민다고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게 이제 오늘의 그 만남 취지였던 것 같고 네. 아마 그러면 공약에 이것들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그렇죠. 뭐 예전에 이정현 현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이 순천 곡성 당시 박근혜 정권 때 출마했을 때 예산 폭탄 이거 내가 내리겠다. 실제 예산 폭탄을 던졌어요. 그 뒤에 당선된 다음에 그래서 재선까지 된 거 아니겠어요? 그 김부겸 총리도 여당 후보로서의 프리미엄을 어쨌든 대구 지역 발전에 행사할 수 있는 뭔가를 당도 혹은 정부도 좀 도와달라 이 얘기를 아마 할 거고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다른 곳과 달리 대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전면에 내세우고 선거운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역적 특수성상. 그래요. 그럼요. 그건 오히려 역효과가 나요. 요즘 막 분위기 단단해요. 좋은데도 불구하고. 아이, 대구는 그래요? 다릅니다. 때문에 네. 다른 지역과 내가 선거 전략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당이 양해해달라. 두 가지 얘기를 저는 할 거라고 보고 이를테면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의 좀 아쉬운 점 이런 걸 얘기할 수도 있어요. 혹은 선거 TV 토론 과정에 쟁점이 되거나 그럴 경우에 좀 다른 스탠스를 취할 수도 있고 그 이제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서 전략적인 어떤 여지를 나한테 달라 이런 걸 거라고 보고 네. 출마는 결정이 됐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다만 이제 마지막 당과의 그런 등등의 협력을 정리하기 위해서 오늘 만나는 거고 2014년도에 40% 얻은 적이 있거든요. 네. 당시에는 뭐 그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출마를 해가지고 40%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40 정도는 나오는 후보인 거죠. 그 당시에도 그랬으니까. 나머지 10%를 어떻게 메꿀 거냐. 근데 확실한 건 아까 말씀하셨듯이 막판 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결집을 하거든요, 보수는. 그리고 수십 년 보수 정당을 찍었던 관성이 네, 작용을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선거인 건 맞는데 이번만큼의 기회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출마하고 네. 뭔가 어쨌든 승부를 보려고 그럴 거예요. 하여튼 조율한 이후에 그 출마를 발표하지 않을까 싶고요.